반갑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미술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4쪽에서 35쪽, 그리고 스케치북, 필기도구가 필요합니다. 다 준비하셨나요?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상표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상표현이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상황이나 않음을 새롭게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상표현 방법 3가지도 같이 배워봤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맞아요. 첫째, 사람처럼 표현하기. 둘째, 날개하기. 셋째, 크기 바꾸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작품을 선생님이 정말 기대하고 있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울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중섭 작가와 그의 작품을 알아보고 좋아하는 작품을 한번 우리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시간에는 좋아하는 작가를 한 명 만드는 게 원래 목적이에요. 하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컴퓨터 상으로 만나게 되어서 이중섭 작가만 한 명만 다루게 되었어요. 좋아하는 작가를 만드는 방법은 3가지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첫째, 책, 전시회 등을 통해 많은 작가를 한번 만나본다. 실제로 만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책도 읽으면 그 안에 작가의 생애와 작가의 또 그림이 있잖아요. 전시회에 가도 작가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작가들을 만나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관심 있는 작가가 생기면 그 작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관련된 TV를 보던지 아니면 관련된 책을 읽던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던가 아니면 작가에 대해 잘 아는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다음 3번째입니다. 작가의 생각이나 다른 그림들이 마음에 들면 여러분도 좋아하는 작가가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작가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중섭 작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중섭 작가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한국의 유명한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중섭 작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중섭 작가가 살던 시대에 대한 설명이 조금이나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지 않아서 내용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이나마 이중섭 작가를 이해하는데 선생님의 설명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중섭 작가는 1916년도에 태어나고 1956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이 2020년이니까 100년도 더 전에 태어나신 거죠. 그 당시 우리의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면요. 이중섭 작가가 태어나기 전에 아직 조선시대의 말기일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이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조선의 고종이 대한제국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고 스스로 고종 황제가 되었어요. 하지만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 억지로 지배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1919년 3.1절 만세운동입니다. 사진 보이시죠? 위에. 유관순 열사로 대표되는 만세운동이 일어난 시기가 1919년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광복을 맞게 되었습니다. 독립했죠. 8월 15일 광복절이 바로 이날입니다. 그 이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같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세워졌는데요.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1945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전쟁 당시의 부산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이중섭 작가가 살던 시대는 아주 혼란스럽고 어려운 사람이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힘든 시기였지만 이중섭 작가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학교도 다닐 수 있었고 일본으로 유학도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겪으면서 생활이 많이 어려워졌고 아내와 그리고 2 아들과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중섭은 힘든 상황에서도 늘 그림을 그렸고 떨어져 있는 아내와 아들들에게 늘 사랑이 가득 담긴 그림 편지를 쓰곤 했어요. 피난길에서 어려운 생활을 유지하던 이중섭은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중섭 작가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선생님이 조사도 해보고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요. 선생님이 3가지로 한번 나누어 봤어요. 첫 번째, 우리나라의 것을 그림으로 담고자 했던 마음. 서양 그림도 아니고 일본 그림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마음을 담고 있는 우리나라 그림을 그리고자 했기 때문에 이중섭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중섭 작가가 살면서 좋은 일도 많이 겪었지만 슬픈 일도 많이 겪었어요. 이런 슬픈 상황을 그림에 그대로 녹여서 표현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림에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행복한 모습을 표현해서 그 행복을 잃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 또는 그 행복을 그리워하는 마음, 또는 그 행복 자체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아닐까 선생님이 조사하고 생각해본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중섭 작가를 좋아하게 된다면 내가 왜 좋아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깊어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중섭 작가의 삶이 조금 이해되셨나요? 지금부터 교과서 그림을 살펴보고 여러분은 이중섭 작가의 그림 중에 여기에 있는 어떤 그림들이 마음에 드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종류의 작품이 있고요. 각 작품을 설명할 때마다 PPT 옆에 여기나 여기쯤에 번호를 하나씩 붙여놨어요.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작품을 관찰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길 떠나는 가족 2입니다. 여기 2가 안 써있네요. 아내와 2 아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왜냐면 아내는 일본 사람이거든요. 이중섭이 일본으로 유학 갔던 시절에 거기서 아내를 만났거든요. 근데 이중섭의 삶이 많이 어려워지니까 아내와 자식들이 같이 일본으로 돌아가게 돼요. 아내와 아들 없이 홀로 살고 있는 이중섭은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수많은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그냥 편지만 써서 보낸 게 아니라 그림도 같이 그려서 보내요. 이게 바로 그 그림과 편지입니다. 이것은 아들 태연에게 쓴 편지인데요. 같은 배치를 가진 그림도 있어서 선생님이 한번 갖고 왔어요. 이렇게. 여러분, 부모님이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린 편지를 같이 주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이겠죠?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이 그림을 배웠으니까 커서 자식한테 이런 그림 편지를 써줄 수 있는 부모님이 한번 돼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판잣집 화실이라는 작품이에요. 실제 이중섭의 작품과 비슷한 그림이 벽에 걸려있는 게 여기 보이시나요, 혹시? 네, 본인의 작업실 모습을 사실대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는 방을 만들면 거기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선생님이 그 방을 꾸민다면 선생님은 책상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책상 없으면 그림 못 그리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다음 작품 3번 황소 작품입니다. 그림이 갑자기 너무 딱 크게 나와서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이중섭 하면 떠오르는 대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림을 크게 둔 이유는 붓이 이렇게 지나간 흔적을 여러분들이 잘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중섭 작가는 어릴 때 소를 너무 많이 지켜봐서 소 도둑인 줄 알았다고 오해할 정도로 소를 좋아하고 많이 관찰했다고 해요. 그런 관찰력이 잘 드러나는 이 작품은 굵은 선에서 붓글씨를 쓴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소가 당장이라도 고개를 딱 돌릴 것처럼 생동감도 넘치는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 4번 작품입니다. 네, 이중섭의 싸우는 소인데요. 검은 소와 흰 소가 머리를 부딪히면서 싸우는 모습이네요. 저 멀리서부터 다다다다다다 달려와서 머리를 부딪히는 찰나를 정말 생동감 있게 표현해낸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 같이 볼게요. 5번 그림입니다. 물고기와 노는 새 아이 그림인데요.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과 표정 보세요. 기분이 엄청 좋아 보이죠. 기분 좋아 보이는 표정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잘 놀고 있는 친구들 보면 선생님이 되게 흐뭇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보다 어린 친구들이 저기서 막 이렇게 놀고 있으면 좀 흐뭇하다라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네.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 5번 그림입니다.
다음 6번 그림인데요. 이중섭의 서귀포의 환상입니다. 서귀포는 어디냐면요. 제주도의 남쪽 지역을 서귀포라고 하는데요. 이중섭이 부산으로 피난 갔던 시절에 부산이 하도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오다 보니까 되게 먹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제주도 가면 조금 낫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중섭은 제주도와 부산을 오가면서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때 본 모습 중에 제주도가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웠던 모습, 정말 힘들었던 현실과는 조금 떨어져 보일 만큼 아름다웠던 서귀포의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곤 서귀포의 환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음 작품은 마지막 작품, 도원입니다. 선생님, 도원이 뭐예요? 도원은 한글로 복숭아 밭이라는 뜻이에요. 복숭아가 많이 있는 동산 같은 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복숭아와 복숭아 꽃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나무에 매달리거나 숨어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나무, 꽃, 복숭아, 그리고 그 뒤로는 바다일까요? 바다, 산의 모습이 잘 어우러진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는 풍경이에요. 예로부터 도원이라고 하면은 무릉도원의 이미지와 더불어 평화로운 풍경의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이중섭은 동양적인 또 한국적인 모습을 그림에 많이 넣었어요. 잘 보았나요? 이 7가지 작품 중에서 어떤 작품이 좋았는지, 그리고 또 왜 제일 좋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같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색, 형, 면, 양감, 질감,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이유를 말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왜 이 작품이 좋은지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고른 그림으로 우리가 한번 활동을 해볼 거예요. 활동을 하기 전에 이중섭 작가 하면 떠오르는 그리기 방식 중에 하나인 요 은지화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중섭 작가가 혼자 살던 시절에 돈이 없어서 물건을 딱 사면 주는 포장지 있죠. 포장지가 이렇게 생긴 포장지였대요. 그래서 이 포장지에 날카로운 걸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린 틈 안에 물감을 채워 넣어서 표현한 그림이라고 해요. 한번 크게 볼까요? 이렇게 크게 보면은 작가가 선을 어떻게 그었는지 그런 방식까지 다 볼 수 있는 이중섭만의 특징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우리 할 활동으로 돌아와서 이번 시간의 활동은요. 아까 고른 7가지 작품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작품 하나를 고르고 그 이유를 적어보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색, 형, 면, 양감, 질감 등의 조형 요소와 원리를 이용해서 말하면 더 좋겠죠. 예시가 여기 선생님이 간단하게 써놨는데 나는 이중섭의 무슨 작품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 이유를 적는 거죠. 작품의 색은 어떤 색을 많이 사용했고 작품에는 뭐뭐뭐가 등장한다. 관찰한 내용을 좀 적어도 좋고요. 근데 이제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나는 이중섭의 이 작품이 좋다. 이렇게 글로 남겨주시면 돼요. 오늘은 그림은 딱히 안 그려도 괜찮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업 받느라 많이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활동 선생님이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